네, 안녕하세요. 축구생각입니다. 주중에 A매치가 또 승무패에 들어와서 경기를 준비하게 됐고요. 사실 이번 회차에서 제가 정배당을 좀 보는 경기들이 많고, 지난 주중에 있었던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유드리진 않았는데 결과를 봤었을 때는 지금 정배 쪽으로 좀 많이 나왔죠. 그래서 이번 회차도 좀 정배당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유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일단 뭐 현재 배당은 국내 배당이 아니라 해외 배당으로 가져왔고요. 그리고 해외 배당과 경기력 위주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베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경기입니다. 아르메니아 대 크로아티아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크로아티아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. 일단은 뭐 투표율도 그렇고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는데 아마 국내 배당은 1.2점대 배당이 책정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아르메니아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, 크로아티아가 뭐 경기적으로는 아르메니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최근에 크로아티아가 이 선수진이 조금은 노쇠화가 되면서 아직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좀 몰린 경기들 중에서 이 경기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.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번 경기입니다. 라트비아 대 웨일스의 경기고요. 이 경기도 뭐 앞선 크로아티아 경기와 비슷하게 웨일스 원정팀에게 좀 몰린 경기인데 웨일스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사실은 좀 좋진 않죠. 이제 뭐 베일의 그런 은퇴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라트비아 상대로 조금 불리해 보이는 좀 완전히 압도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저는 라트비아가 이 웨일스 상대로 봤었을 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저는 라트비아 공격적인 부분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비적으로 좀 공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사실 이 경기는 폴드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웨일스가 너무 좀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최근에 경기력을 봤었을 때. 근데 뭐 라트비아에 비해서 밀리는 건 아니지만 압도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저는 좀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배당이면 저는 좀 들어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사실은 경기력 쪽보다는 배당에서의 저는 웨일스가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라트비아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 경기입니다. 아이슬란드 대 보스니아 경기고요. 이 경기도 이제 보스니아가 정배당을 받았고 아이슬란드가 아무래도 이 보스니아 상대로 좀 이 라인을 낮출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 좀 완전한 강팀이었다면 아이슬란드가 라인을 완전히 낮추고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스니아 정도면 아이슬란드 입장에서 해볼만 하거든요. 그래서 평소보다 라인을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보스니아의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이 뭐 세트피스도 그렇고 뭐 역습의 뭐 템포가 빠르진 않지만 이 세트피스나 제공권에서의 그 보스니아의 한방 자체가 아이슬란드가 라인을 낮췄을 때보다 오히려 좀 더 올렸을 때 그러한 찬스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지만 무승부를 가져가지 않고 아이슬란드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 경기입니다. 포르투갈 대 룩셈부르크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포르투갈이 최근에 뭐 전력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상대가 룩셈부르크라서 이 경기는 뭐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뭐 쉽게 결정을 했고요. 포르투갈의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번 경기입니다. 슬로바키아 대 리텐의 경기고요.
지금 슬로바키아 쪽으로 완전히 좀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되긴 했는데 슬로바키아가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모습들이 좋긴 한데, 근데 선수진도 슬로바키아도 조금은 노쇠화가 좀 되긴 해서, 그래서 예전만큼 강하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투표율이 많이 몰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, 상대였던 리텐이 저는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국가라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, 그리고 리텐이 지금 조별에서의 이 성적들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가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슬로바키아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6번 경기 스페인 대 키프로스가 의외로 조금은 이제 뭐 이변을 만들어낼 때가 있는 나라긴 한데, 지금 스페인이 아무리 지금 좀 경기력이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키프로스 상대로 무승부의 이변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스페인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7번 경기입니다. 노르웨이 대 조지아의 경기고요.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을 바라보겠습니다. 뭐 노르웨이가 뭐 홀란드도 그렇고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사실 화력이 있는 팀이긴 한데, 저는 노르웨이가 이 정도로 투표율이 낮게 책정이 될 만큼 조지아가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조지아도 분명히 공격에서의 능력이 있는,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고,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좀 괜찮고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, 저는 오히려 노르웨이보다 뭐 공격에서의 화력은 노르웨이가 뭐 조금 더 좋긴 하겠지만, 조지아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경기력 자체는 저는 조지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노르웨이의 승무패로 좀 이변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8번 경기입니다. 이탈리아 대 우크라이나의 경기고요. 이 경기도 좀 승무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인데, 우크라이나가 지금 경기력이 뭐 엄청나게 이탈리아 상대로 좋다라고 보기 좀 어렵긴 하지만, 이탈리아가 뭐 유로 우승 이후에 보여주는 경기적인 부분들이 뭐 약팀 상대로는 좀 큰 점수차로 이길 때도 있고, 아니면 오히려 좀 이변이 나오는 그런 경기력 자체가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, 이탈리아가.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한 부분 때문인지 뭐 투표율도 배당에 비해서 많이 몰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도 이 경기는 좀 우크라이나가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, 저는 이탈리아가 경기력이 지금 기복도 그렇고 경기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를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9번 경기입니다. 몰타 대 북마케도니아의 경기인데, 몰타보다는 조금 더 북마케도니아가 어쨌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는데, 저는 이 경기는 좀 선택하기 오히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북마케도니아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기에는 북마케도니아도 좀 이렇게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의 경기력이 저는 좋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해서 오히려 역습에 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, 아니면 아예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변으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번 경기입니다. 벨기에 대 에스토니아의 경기고요. 이 경기도 좀 앞선 그 몰렸었던 경기들과 비슷하게 이런 경기가 이변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뭐 리그 경기면 몰라도 특히나 A매치에서는 좀 이변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, 이 정도의 낮은 배당들은 저는 좀 A매치 경기들을 에서는 좀 정배를 가져가는 편이긴 합니다. 벨기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번 경기입니다. 스웨덴 대 오스트리아의 경기고요. 지금 스웨덴이 정배당을 받고 있고 오스트리아가 역배당을 받고 있죠. 근데 저는 좀 이 경기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스웨덴이 뭐 유리해 보이긴 하죠.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선수진의 네임밸류도 조금 더 높은 더 좋은 상황이긴 한데,
저는 오스트리아가 이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,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스웨덴이 정배당을 받았지만 좀 어느 정도 이 배당이 균등하게 오스트리아 분배가 된 것 같고 두 팀 경기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조금은 승패 방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스웨덴보다는 오스트리아를 조금 더 경기적으로 공격에서 특히 측면에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오스트리아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스웨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번 경기도 스위스 대 안도라인데 이 경기도 스위스의 정배당을 가져가겠습니다. 스위스 경기적인 부분들도 좀 불안한 팀이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팀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위스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번 경기입니다. 이스라엘 대 벨라루스의 경기고요. 제 생각보다는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되긴 했어요. 저는 이스라엘 경기력을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벨라루스가 라인을 내리고 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뚫어내는 데 있어서 고전을 하긴 하겠지만 저는 이스라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전개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벨라루스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경기입니다. 루마니아 대 코소보의 경기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좀 승무보다는 지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. 코소보가 보여주는 모습들도 그렇고 루마니아가 경기력이 나쁜 팀은 아닌데 좀 역습에서의 모습보다는 조금은 이 세트피스나 크로스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역습에서의 모습들은 코소보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경기 아예 역배로